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네요. 오늘의 경제 뉴스 진짜 빠르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12월이 코앞인데 그런데 12월에는 증시가 오른다, 산타랠리가 온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증시는 오른다라는 전망, 그런데 내년 상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월가의 전망이 있습니다. 일단은 12월 산타랠리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빅스텝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연준이 드디어 곧 멈추겠구나 라는 기대감 나온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는 악재 해소이지 호재 등장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긴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에도 당연히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고 내년이 되면은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다만 이 와중에 내년 1월, 2월에도 갑자기 또 증시가 반짝 상승하려면은 결국은 뭐 어떤 다른 호재가 나타나거나 혹은 연준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멈춘다, 뭔가 인플레가 확실하게 잡히는 그러한 지표가 나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년에 딱 한 번만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준다면은 증시는 조금 더 환호를 할 그럴 가능성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확률이 조금 낮다라고는 충분히 말할 수 있겠네요. 프로 기름들은 지금 증시가 올라갈지 말지 위아래를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혹시나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실제로 나타나서 코스피도 여기서 한 4% 5% 이렇게 올라준다면은 이제부터는 현금 비중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꼭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은 저길이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 저의 생각도 기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가 하락하다 못해서 테슬라의 퍼가 코스트코와 같아졌다고 하는데요. 코스트코는 할인마트인데 전기차를 생산하는 친구와 평가를 비슷하게 받는다는 거는 조금은 뭔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둘 중에 한 명은 한 명이 높거나 아니면 한 명이 낮거나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애가 한 명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테슬라 어느덧 183달러까지 하락해서 올해만 벌써 50%나 급락을 했는데 이제는 저평가 아니냐, 어떻게 코스트코랑 퍼가 같을 수 있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은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랑 비교하면은 엔비디아가 49배인데 테슬라는 37배라고 하며, 그리고 애플이랑 비교하면은 애플은 25배고 지금 현재는 테슬라가 37배니까 엔비디아보다는 낮고 코스트코랑은 비슷하고 애플보다는 높은 테슬라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과연 매력적인 가격일지 아니면은 아직도 비싼 가격일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매력적이라면은 정말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겠죠. 올해 무려 반토막이 난 테슬라, 향후 몇 년 뒤에는 우리의 계절을 책임지는 그러한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꼼꼼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카카오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카카오 세무조사 소식. 국세청이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들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카카오 친구들의 주가는 힘이 없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요. 또한 국세청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카카오엔터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최근 카카오엔터가 페이스북 페이지 한 개를 위탁 운영하면서 고의로 거기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다, 이러한 의혹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카카오 친구들이 조금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주분들의 피해가 크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이 맨유를 산다는 소식.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진짜로 팀 쿡이 맨유를 소유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상 금액은 9조 3천억이라고 하며 인수 후에는 세계 최고 규모의 경기장을 건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맨유는 미국 글레이저 가문이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매각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신세계도 야구 구단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팀쿡은 맨유까지 산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뭐 안 사는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포켓몬스터. 닌텐도가 이번에도 최신 포켓몬스터 게임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실 포켓몬스터는 저도 시간 있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게임인데요. 아마도 기름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죠. 무려 3일 만에 1000만 개를 넘게 팔았다고 하니까
야, 진짜 대박이다. 이런 IP는 진짜 최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또 포켓몬빵이 엄청나게 잘 팔린 거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IP의 힘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IP가 꼭 나왔으면은 평생 동안 전 세계에 남아있을 그럴 캐릭터가 꼭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메이드 타격 심가. 어제 저녁에 속보로 나와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의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제 닥스에서 위메이드 코인인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고, 투자 유의 종목에서 결국은 상장 폐지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메이드는 일단 왼쪽에 보다시피 바로 하한가에 지켜하는 걸 볼 수 있죠. 아마 잘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점이 하나 딱 찍혀 있는데 이게 바로 점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위메이드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일단 주가는 하한가로 지켜야 됐고, 앞으로 신규 프로젝트 신작 출시마저 불투명해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위메이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이거는 갑질이다 이렇게 말까지 하고 있지만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메이드 하한가 지켜하고 다음 주 월요일 또 안 좋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위메이드 주주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 내년도. 자, 한국전력이 올해는 29조 원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며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증권은 목표주가 25,000원을 오늘 제시했다고 하며, 그래서 결국 한국전력이 흑자 전환을 하려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시국, 인플레가 판치는 이러한 시국에 인플레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부가 와도 올리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올리더라도 큰 상승폭이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에서 흑전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원자재 가격 급락밖에 없습니다. 정말 급적으로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빠르게 끝나고 인플레가 쭉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겨우겨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확률은 조금은 낮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흑자 전환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관련 소식을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한테 3만 명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지금 또 4만인가 5만인가 나오고 있으니까 야, 이 정도면 좀 많이 줄었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게 신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과거에는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만 생겨서 컨트롤하기가 쉬웠는데 이번에는 컨트롤하기가 정말 어렵게도 전국에 분산되어서 여기서 몇천 명, 여기서 몇천 명, 여기서 몇백 명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봉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중국에서 100만 명이 나오는 그때 미국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전염병은 역시 통제로는 안 되는구나, 한 바퀴는 돌고 나야 끝나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는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으로 요즘 미국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으로 미국 기업 중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 스타벅스, AMD, 애플 이런 기업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 마스터카드가 1개월간 무려 14%나 상승했으며, 참고로 마스터카드의 중국 비중은 1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오를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벅도 비중이 9%에 달하며 주가는 19% 급등, 또한 AMD도 중국 비중이 24%인데 주가는 30% 급등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로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ST로더, 나이키 이러한 기업도 수혜주로 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그 기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세는 조금 꺾이고 한 며칠 뒤 아니면 몇 개월 뒤에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위 기업 말고 다른 중국 수혜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최근 들어 주가가 올랐는데 중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며 봉쇄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혹시나 빠진다면 그건 당연히 매수 기회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언젠가는 중국도 봉쇄가 끝날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다 적응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와중에 또 속보도 하나 떴네요. 오늘 낮에 속보로 뜬 소식으로는 모건 스탠리가 올해 더 이상 아이폰 14가 출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는 소리겠죠. 그만큼 중국의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 10월 아이폰 수출은 전월 대비 17%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소식은 애플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애플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녁에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우리나라 확진자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 확진자 증가는 더딘 수준이라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다만 중환자가 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5만 명대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는 10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던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이라는 거겠죠. 혹시나 앞으로 확진자가 더 증가를 해서 10만 명대가 나타난다면은 혹시 중증 환자나 사망자 규모가 20만 명대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는 또 한 번 더 코로나를 당연히 조심을 해야겠죠. 다음입니다. 어제 치킨집이 난리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제 치킨을 7시 반에 시켰습니다. 혹시 몰라서 30분 일찍 시켰는데 진짜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받았나 봤더니 저희들이 11시에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주문이 많이 몰렸다는 소리죠. 그리고 데이터를 봐도 BBQ도 전월 동기 대비 170%나 증가를 했다고 하며 교촌도 11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2배에서 3배 증가를 했다는 소리겠죠. 또한 편의점도 맥주가 무려 1030%나 잘 팔렸다고 하니까 아마도 어제는 전국에서 치킨과 맥주가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하루가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그나저나 군 면제 되나? 정말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월드컵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면은, 혹은 예전 2002년에 4강 때는 군면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한가 라고 봤더니, 그런데 월드컵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아 경기대회 1위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월드컵은 1등을 해도 안 된다는 소리겠죠. 일단 원칙적으로는 군면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우승 한번 하면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공휴일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되면은 아예 군면제가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줘라. 만약 그렇다면 바로 전쟁이 종식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민들의 고통을 종식할 기회가 있음을, 우크라이나 너희한테 있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말은 전혀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협상이 슬슬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협상이 생각이 없다면 이런 얘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언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드 대규모 리콜. 포드 자동차의 엔진 결함으로 전세계 63만 대를 리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콜하는 모델은 지난 4월에 한번 시행한 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해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수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리콜을 한다고 하네요. 리콜 대상은 미국에서 52만 대, 다른 나라에서 11만 대라고 하니까 한국에는 아마 몇 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포드는 화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운행 중단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